안녕하세요. 특허 홍정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오픈마켓을 통해서 제품들을 이제 많이 판매를 하시고 또 구매를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오픈마켓에서 만약에 내가 등록받은 특허라든지 등록받은 뭐 상표 디자인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로부터 도용을 당하고 있다,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침해가 있었다. 어떤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고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경고장을. 그래서 이 경고장은 이제 서면 형태로 보내게 되는데 서면 형태로 내용 증명 형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내용 증명 형태로.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이제 손해배상 묻기 위한 것인데 일단 경고장을 작성하게 되려면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번거로우면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또 대리인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는 좀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 형태로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데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고장을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백제라 나 이거 뭐 무시하겠다 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장. 그래서 이러면 또 본안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침해금지 그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오픈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오픈 마켓을. 자, 오픈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이제 판매자들이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증거 수집이 아주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이 용이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이 제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판매되고 있는지, 누가 판매하고 있는지 이게 그 알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마켓에 가보면 뭐 누가 하는지 그 제조업체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세하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증거 자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렇게 오픈마켓을 통한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활발히 된 시기에는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졌고요.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서명 형태의 경고장을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플랫폼 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지식재산 침해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 그러면 뭐 네이버 지식재산 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 네이버 스토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되면 뭐 가깝게는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같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다 그러면 권리 구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어차피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가 이를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스토어 자체에서 이런 것을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 작성. 여기 보신 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증빙 서류와 함께 이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신고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스토어는 권리자의 이제 상품 중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검토를 하고 즉각적으로 상품 중지, 그렇죠? 만약 이게 타당하다, 이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바로 즉각적으로 상품 중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바로 상품 중지를 하진 않고 이제 판매자에게 그런 신고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제 소명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네이버 스토어 말고도 뭐 다른 온라인 플랫폼 그 쇼핑몰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소명이라는 게 어떤 권리 신고가 있었다라고 그냥 알려서 어떠냐 판매자에게 어떤 기분이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그 반박 자료가 있어야 돼요. 반박 자료가. 대표적으로는 판매자가 나도 이거 원래 지식재산권 갖고 있다. 이 판매 물품과 관련돼서 지식재산권이 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사용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나 모르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몰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판매 중지가 됩니다. 판매 중지. 왜냐면 이런 오픈마켓은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체들은 절대로 판매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판매자들을 위해서 대신 뭐 소송해주고 뭐 그거에 대한 그런 법적 구제를 밟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떻게 든지 중개업체 간에는 그 권리자랑 그 실시자 사이에 판매자가 되겠죠. 판매자. 이 판매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권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실시하는 사람이 제품 내리도록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권리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가지고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못하도록 뭐 이 정도 하는 역할이신 것이지 뭐 판매자를 위해서 중개업체가 권리자한테 대신 권리 행사를 해준다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판매자의 소명이 없는다든지 소명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판매 금지 조치. 그래서 신고 접수 후 종결까지는 통상 한 4일 정도 시일이 걸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는 며칠 내에 최소한 4일 내에 뭘 해야 된다? 소명을 해야 된다. 소명이 없으면 판매 중지죠. 판매 중지. 제품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일이 조금 열흘 이상 소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4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 안팎이면 판매자가 어떤 소명을 하는지 합당한 소명을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과거처럼 이제 정통적인 방식의 경고장을 서면의 경고장을 보내고 뭐 이런 것 절차보다도 일단 즉각적으로 이제 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일단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부품을 팔 수가 없고 그러면 자 네이버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당했어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제품이 요즘은 이제 한 곳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뭐 쿠팡에서도 판매될 수 있고 뭐 11번가 뭐 옥션 뭐 이런 데서 판매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의 판매가 대부분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비대면 시기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경고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훨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뭐 신고서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냐? 그래서 양식을 한번 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확인 사항이고요. 이제 첨부 자료인데요. 첨부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첨부 자료에는 이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 뭐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 개인이다. 그러면 또 주민등록 사본을 내시면 되겠죠. 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뭐 이제 가려서 제출하라고 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대리인도 대신 그 신고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최근에 등록된 등록증 4번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그 특허청의 그 등록증 사본 있잖아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겁니다. 뭐 스캔본이겠죠, 스캔본. 이 스캔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그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처분 같은 뭐 그런 어떤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한 판결문이나 이런 자료도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절차를 안 거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등록증이 있으시면 그 등록증 기반해서 오픈마켓에다가 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대리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권리자 정보에는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죠. 권리자가 누구냐 뭐 이런 정보들이고요. 연락처 적어내시고 되고 그리고 피해 침해된 권리가 뭐냐 무엇을 지금 침해당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또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상대방이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상품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쇼핑이냐 스마트 스토어냐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계열의 그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침해 상품 번호 있잖아요. 뭐 그 일련 번호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 상품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들도 도대체 어떤 권리가 침해 대상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지 또 제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번호를 기재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타적인 신고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예를 들면 내 상표권 뭐 제 몇 호를 침해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청사항 뭐 판매 중단, 광고 중단을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권리자의 그 내용 같은 거 쓰시고 뭐 도장 찍으시고 이거 스캔하셔가지고 아까 그 사이트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하기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고하기에다가 클릭하시면 제출하시면 금방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한 4일 정도 이후에는 이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 뭐 대리인이다 보니까 좀뭐 그때는 조금 더 오리지널한 방식으로 경고장을 많이 권해드렸어요. 근데 경고장이라는 게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업체가 또 여러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침해하는 업체가. 그러면 경고장을 각각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대리인 입장에서도 참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은 조금 이제 좀 지양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쇼핑몰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식재산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비용도 줄어들고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제 고객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경고장 보내서 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식재산 신고센터에다가 신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광고를 뭐 내린다든지 판매 상품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갖고 계신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제3자에 의해서 도용을 당한다,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